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신은감입니다. 오늘은 미리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제3차 교육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교육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제3차 활동지원사 자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응급처치 교육센터의 김대식 강사님을 모시고 교육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재난안전 응급처치교육센터 강사 김대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급처치와 특별히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제 며칠 전이었죠. 수영장 카페에서 6세 아이가 물에 익사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되었는데요. 아이가 물에 빠지고 나서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안전요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만 하고 인공호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는데요. 그 카페 측에서는 편말에 분명히 안전요원은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라고 편말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방치를 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소송이 붙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시행을 해줬더라면 아이의 생명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자, 여러분들도 남에게 심폐소생술을 맡기기보다 우리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직접 두 손으로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살다가 보면 발생이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심정지로 쓰러졌다면 빨리 도움을 주셔야 되겠죠. 지금도 역시 경기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다가와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어깨를 이렇게 지지를 하셨고요. 다른 한 분은 허리 벨트를 풀고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데 여기서 환자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셨습니다. 자, 10분 가까이 방치한 상태에서 기다렸지만 환자가 일어나지 않자 그제서야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환자는 심부름간이 되고 마셨습니다. 자, 이렇게 심정지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빨리 죽는 부위가 뇌입니다. 뇌는 단 4분이 지나서부터 뇌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점차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데요. 10분 가까이 방치가 된다면 뇌는 영구히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심장은 5분, 10분, 운이 좋다면 1시간 뒤에도 다시 정상으로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살릴 때 심장도 살려야 되겠지만 뇌도 손상이 없이 건강하게 살릴 수 있도록 골든타임 4분 안에 빠르게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우리가 심정지 환자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실제로 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세 가지의 사례를 보시면서 어떻게 환자가 쓰러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들은 그냥 이제 넘어질 때 이제 손을 짚으시는데 머리로 떨어지시더라고요. 다른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빨리 가서 저 사람 처치를 해야 되겠다. 화장실로 향하던 한 여성이 문 앞에서 잠시 휘청거리나 싶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근처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그때
한 남성이 급히 뛰어와 의식이 있는지 살핍니다. 다른 영무원이 119 신고를 하는 사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우체국 현금 자동 인출기 앞에서 돈을 찾던 47살 최모 씨. 갑자기 머리를 부딪히더니 바닥에 쓰러집니다. 곧바로 우체국 직원과 함께 시민이 달려나와 최 씨의 상태를 살핍니다. 송구영 씨는 최 씨의 눈동자가 풀린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갑자기 쓰러진 최 씨를 발견한 송 씨는 평소에 교육받은 심폐소생술을 기억해 10여 분간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고 응급하다는 걸 판단하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그 시간을 좀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어서 순간 어떻게 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송 씨가 가슴 압박을 하는 사이 우체국 직원들은 최 씨의 기도를 확보하고 다리를 주무릅니다. 역할 분담을 해서 한 분은 119를 체결하고 또 한 분은 뭐 심폐소생술을 의식을 확인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이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의식을 회복했고 119 구급대로 병원에 옮겨져 생명을 구했습니다. 네, 3명의 환자가 발생되었는데요. 첫 번째 분은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셨지만 급작스럽게 신정지가 발생되면서 이렇게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쓰러지실 때 모습을 한번 보셨나요? 네, 몸을 보호하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바닥에 쿵 하고 찍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고 쓰러진 직후 미동이 없이 가만히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셨을 때에는 우리가 심정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빠르게 좀 더 대처할 수 있도록 다가가서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3명 다 다행스럽게 모두 생명을 건지셨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골든타임 4분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모두 발견과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된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에서 5단계의 순서를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는 5단계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순서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반응 확인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환자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동료 중에 누가 길을 가다가 심하게 넘어져서 다리에 피가 나고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셔야 되겠죠. 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안부부터 묻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역시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에도 우리 똑같이 괜찮으세요? 라고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라고 확인을 하십니다. 자, 하지만 환자가 쓰러진 직후 의식 없이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뿐만 아니라 양손을 이용해서 어깨를 두들겨 가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초면이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너무 이 터치가 약하게 살살살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힘으로 소리도 한 통 높여서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라고 어깨를 두들겨 가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환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야 되는데요. 자,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도움 요청입니다. 자, 주변의 사람들이 10명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 환자가 쓰러졌다고 가정하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119에 신고 좀 해주시고요. 심장 충격기도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크게 제가 소리로 호소를 했지만 주변 사람이 10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명의 사람들은 딴 사람이 가겠지, 직원들이 가겠지, 난 자신이 없어, 방관적인 모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도움 요청을 하실 때는 그림과 같이 두 손 한 손을 뻗으셔서 한 명을 지목하신 다음 빨간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전화 좀 해주시고요.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은 심장 충격기를 좀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119와 심장 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 요청도 끝났습니다. 이제 3단계. 내가 환자에게 어떤 처치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3단계에 다가왔는데요. 3단계가 솔직히 가장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호흡하기 별로 어렵지 않지, 그냥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환자에게 어떤 처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 환자를 못 살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요. 죽어있는 사람을 처음 보기 때문에 많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고리가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좀 무서울 수가 있는데요. 호흡을 확인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 안에 해주셔야 됩니다. 5초 이상 10초 이내로 호흡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결국 11초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실제 처음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다면 보통 30초에서 1분 이상은 계속 호흡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나랑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심정지가 온 것을 믿기지도 않고 실감도 나지 않고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호흡 확인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호흡 확인하는 시간이 1분 동안 이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골든타임 4분 중에 1분을 호흡 확인하는 시간만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환자 대처하는 시간이 많이 늦어졌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확인하는 시간은 5초에서 10초 이내로 행운의 숫자 7초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관찰하실 때는 얼굴과 가슴과 배를 위아래 천천히 호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얼굴색이 갑자기 새하얗게 변하실 거고요. 입술은 자줏빛으로 청색증이 나타나실 거고요. 몸에 미동이 없고 배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요. 눈동자를 봤는데 흰자가 많이 보이실 수도 있고요. 입에는 거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셔서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연속 동작으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발 들리세요?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체크합니다. 축 늘어져 움직임과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이 심정지 환자의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불규칙한 호흡을 보이거나 쓰러진 직후 짧게 경련을 보이는 것도 심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로 판단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주세요. 네, 우리가 심정지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분처럼 큰 대자로 쓰러져서 미동 없이 가만히 있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모습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시면 호흡을 비정상적으로 한다. 자,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누가 숨 쉬는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심정지 때의 호흡은 비정상적인 호흡이 특징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하고 불길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 만큼 호흡 소리가 그런데요. 이분은 지금 방금 딸꾹질과 같은 비슷한 소리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호흡 소리는 한 종류가 아니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기 힘들지만 임종 때 어르신이 수명이 다해서 자연적으로 돌아가실 때 호흡 소리를 제가 한번 흉내내 봐드릴게요. 자, 특징은 아주 숨이 느리고 들이마시는 소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관찰을 하더라도 환자가 호흡을 내뱉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불길하고 무섭죠.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다면 아직 숨 쉬고 있잖아, 괜찮아, 아직 심정지는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자, 이 불규칙하고 비정상적인 호흡 소리는 1분 가까이도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가슴 압박을 해주지 않는다면 역시 골든타임 4분 중에 1분을 그냥 낭비하고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이 소리가 나고 있으면 즉시 바로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짧은 떨림이 특징인데요. 간질 같은 경우는 몸을 많이 비틀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심정지대의 떨림은 짧은 시간 15초 이내로 팔다리가 부들부들 떤다거나 수축과 이완을 뻣뻣한 동작을 취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셔도 역시 심정지라고 직감하시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단계에서 3단계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4단계 우리가 환자를 살리려면 이 두 팔로 심장 대신 역할을 해서 열심히 잘 눌러주셔야지만 환자를 살릴 수가 있는데요. 가슴 압박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가슴 압박할 때 동작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 완벽한 동작은 취하는 것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완벽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가슴 압박도 4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환자 가슴 어디에다가 내가 압박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간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도움을 주시는 분의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환자 배 위에 올라타서 가슴 압박하면 안 되겠죠. 환자 배 위에 올라가는 경우는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어서 환자를 바닥으로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일단 침대 위에 올라가서 가슴 압박하는 경우이고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바닥에 쓰러졌을 때 배 위에 올라가셔서 잘못된 동작을 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도움을 주시는 분의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몇 센치를 눌러줄 것인가. 자, 좀 이따가 또 영상에 설명해 줄 건데 꼭 기억해 주시고, 네 번째는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과 끝이 일정한 속도가 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잘 누르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지쳐서 속도가 떨어지셔도 안 되고요. 긴장하고 무서워서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셔도 안 됩니다. 반드시 가슴 압박은 기계와 같이 5분이나 10분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속도와 깊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심폐소생술, 간단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충분히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해 볼 텐데요.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긴장 푸시고요. 멈춘 심장을 대신해 여러분의 두 손으로 환자의 몸에 혈액을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 직접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우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에 두툼한 부위를 둡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부위를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꿈치를 넣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펴서 환자의 가슴에 손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가슴 압박입니다. 환자의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올라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큰 소리로 숫자를 세면서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함께 해보시죠. 30회씩 7번 반복해 실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네, 영상으로 처음과 끝까지 가슴 압박 다 보여주셨는데 네 가지를 확실히 지금 기억이 나시는가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자의 심장은 이렇게 가슴 중앙에서 살짝 삐뚤하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 압박할 때에는 심장을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겠죠.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 1편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심장을 다쳐서 안에 동그란 에너지원을 띄우죠. 우리가 아이언맨을 보셔도 저기가 심장이 있는 위치고 우리가 눌러야 될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좀 더 친숙하게 위치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정지 환자는 스스로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두 팔이 심장의 역할이 되어 주셔서 가슴을 짓눌러 주셔야지만 심장이 쥐어짜지면서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가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뇌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혈액도 중요하지만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자, 산소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혈액 속에 산소가 이동수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을 깊게 잘 눌러주셔야지만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가 환자에게 필요한 양만큼 전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심장이라면 한번 두근두근 뛸 때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겠지만 지금 수동으로 누군가 두 팔로 가슴을 짓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효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효율이 정상일 때보다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효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슴 압박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면 20%에서 더 낮아지겠죠. 10%. 또 동작이 더 엉터리가 되면 5%밖에 되지 않겠죠. 결국 환자가 필요한 혈액과 산소가 뇌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슴 압박 동작을 확실히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옷을 이렇게 풀어 헤쳤을 때 가슴 모양이 있고 우리가 어딘지를 이렇게 지목해서 누를 수 있는 정도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뼈의 모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쇄골입니다. 쇄골을 타고 내려오면 앞에 봉우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양쪽 봉우리를 누르시고 이 양쪽 봉우리 사이를 살짝만 닿으시면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집니다. 자, 밑으로 아래로 누르셔야 돼요. 뒤로 누르시면 숨구멍이기 때문에 콱 하고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살짝만 내리시면 이 부분이 만져지실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찾으셨다면 반대의 손으로 톡톡 치면 계속 딱딱한 게 만져지고 급소인 명치 바로 위에까지 이렇게 한 뼘이나 되는 길이만큼 상당히 길게 가슴뼈가 위치되어 있는데요. 가슴뼈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반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반이 되겠네요. 여기와 여기로 반을 나누셨다면 심장이 목에 있을까요? 아래쪽 배 쪽에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아래쪽 배 쪽에 있겠죠. 자, 반드시 가슴뼈를 2등분 한 후에 여기 남아있는 아래쪽에다가 손꿈치를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길이를 반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대충 가슴이 여기니까 중앙 여기 편안하게 누르신다면 우리가 심장을 100% 누른 것이 아니라 심장의 꼬다리 쪽 위쪽만 살짝 누르기 때문에 역시 효율이 떨어지시겠죠. 반드시 2등분 한 후에 아래쪽에 심장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심장이 있는 위치에다가 손꿈치를 올리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위치를 잘 찾으셨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자세를 정확하게 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꿈치, 엄지손가락을 타고 아래쪽에 있는 손꿈치로만 눌러주셔야 됩니다. 손바닥 전체로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손바닥 전체로 눌렀습니다. 그러면
가슴뼈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을뼈도 같이 눌러줄 겁니다. 가을뼈는 보기와 같이 상당히 가늘어요. 생각보다 가늘어요. 우리가 잘못 부딪히기만 해도 가을뼈는 골절도 일어날 수 있고요. 금도 갈 수가 있는데요. 자, 손바닥 전체를 눌렀을 때는 골절을 더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자, 손바닥 전체로 가슴 압박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가면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가 뼈가 다 부러져 버리면 가슴 모양이 이렇게 형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쑥 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환자를 나중에 살려내더라도 호흡을 할 때 폐가 두 개가 다시 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 폐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반만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자, 반만 숨을 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아주머니가 택시에 깔리셨어요. 바퀴가 한쪽 가슴을 다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데 골절이 다발성 골절도 다 부러졌는데 아주머니가 이 골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숨을 반틈만 쉬니까 늘 숨을 고통스럽게 지금 숨 넘어갈 것 같은 괴로움을 호소를 하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바닥 전체를 이용했을 때 골절을 일으키고 누르다 보면 우두둑 또는 손바닥으로 뼈가 부러지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실 거예요. 자, 뼈가 부러졌어. 어떻게 무서워서 못 누르겠어요. 멈춰버리면 환자는 영원히 죽는 거기 때문에 일단 뼈가 부러지더라도 우리가 계속 눌러는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골절을 일으키지 마시고 정확한 동작으로 가슴만 눌러준다면 골절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3분의 2의 환자들이 이 갈비뼈 골절을 일으켰습니다. 5분의 1의 환자들은 가슴뼈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가슴뼈는 상당히 굵고 튼튼하기 때문에 쉽게 골절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를 때 가을뼈를 다치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손꿈치만 누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깍지를 끼는 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왼손, 오른손 상관없이 손등이 뒤로 더 많이 넘어가는 손이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거예요. 뭐 상관없다 하시면 그냥 왼손을 내미시고요.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손이 뒤로 잘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왼손을 쭉 내미시고요. 반대의 손으로 깍지를 끝까지 밀어놓고 주먹을 쥐고 뒤로 젖혀주시면 됩니다. 자, 5개의 손가락이 나란히 잘 보이나요? 자, 그러면 잘 하신 거예요. 하지만 깍지를 끝까지 밀어넣지 않고 이 대충 중앙에서 손가락이 잘 보이지 않으면 우와, 정말 편하게 잘 젖혀지네요.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누르는 타점이 손등에서 조금 아래로 가서 가슴 압박할 때 비효율적이기 되기 때문에 또 손등 다투기도 하고요. 반드시 깍지는 끝까지 밀어놓고 주먹을 쥐고 뒤로 젖혀줍니다. 자, 다음으로 잘못된 동작은 저의 오른손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다면 가슴 압박할 때 한 발로밖에 가슴 압박이 안 되겠죠. 반드시 저의 오른손은 왼손 손등에 붙어서 주먹을 쥐고 뒤로 젖혀서 쭉 내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밀고 손가락 끝이 위를 향하셔야 돼요. 손가락 끝이 환자 가슴에 닿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손가락이 가슴에 닿았다는 것은 손바닥 전체가 이미 환자 가슴에 다 닿은 거예요. 그러면 골절을 더 빨리 일으키겠죠. 손가락도 위로 젖히시고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오른손의 손톱도 환자 가슴에 잘 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손가락은 위를 향했지만 손톱은 편안하게 환자 가슴에 닿고 있다면 이 역시도 손바닥 전체로 가슴 압박했기 때문에 골절을 더 빨리 일으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 보시면 도움을 주시는 분의 몸 중심이 아래로 내려오면 가슴 압박해야 될 부위를 위치로 삼으셨습니다. 환자 배 위에 올라타시면 안 돼요. 옆에서 이런 모습으로 팔을 쭉 뻗어서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가슴 압박해 주시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무릎 위치가 환자 팔에 거의 닿았습니다. 무릎 위치가 점점점 멀어진다면 허리가 점점점 뒤로 빠지면서 동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릎은 환자 팔에 가까이 닿아 있든지
주먹 하나가 살짝 뒤로 간 간격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 깍지 확실히 껴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어깨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90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90도로 만들어 주시려면 엉덩이를 바짝 들어 주셔야 돼요. 부끄럽다고 엉덩이를 낮추시면 어깨 각도도 처져서 70도나 80도로 가슴 압박하게 되면 역시 효율도 떨어지고 골절도 빨리 되겠죠. 도움을 주시는 분의 자세 기억할 수 있겠죠? 깍지를 잘 껴주시고요. 옆에서 보면 몸 중심은 심장 쪽에 있는 위치를 잡으시고 어깨는 위에서 아래로, 무릎은 한자 가까이 깊어서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강사님, 황정혜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현장 상황이 안전하지 않을 때 임의로 환자분을 옮겨도 되나요? 네, 절대로 안 되죠. 자, 환자 이동할 때 얘기를 한번 드리면 최근에 의사 선생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전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도와줘야겠다. 갓길에 주차를 하고 환자 상태를 살피고 다행히 차가 좋아서 큰 인명피해는 없어. 조금 골절이나 좀 다친 정도였어요. 다행이다. 환자가 위급하진 않네. 돌아오시던 길에 차에서 뭔가 제스를 취하다가 뒤에 오는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부딪혀버렸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좀 안전을 표시를 하고 깜빡이도 켜고 트렁크도 문 열고 좀 멀리서도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보호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내 생명이 위험하다면 가시면 안 돼요. 저기서 환자가 살려달라고 손을 뻗고 막 소리를 지르고는 있지만 내가 이 선을 넘어간 순간 내 생명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 안전을 최선의 먼저로 생각을 하시고 다가가셔야 되겠고요. 한번 가정에서 설명해 드리면 차 안에 누군가 하얀색 연기로 막 위급해 보여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당연히 살려야 된다고 문을 열고 환자를 꺼내려고 하겠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환자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더라도 제일 먼저 뭘 하느냐면 자신을 보호합니다. 글러브 착용하고 안전장비, 산소 마스크 다 착용한 후에야 진입을 하지. 내가 안전보호도 없는데 환자가 위급한 걸 모르고 다 내버려 제쳐두고 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먼저 하시고 구하시고 안전을 보장하시고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자, 가슴 압박할 때 세 번째 동작. 깊이를 5cm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5cm는 제 손가락 3개를 나란히 한 이 정도 높이가 5cm입니다. 박자 선생님이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신체 부위를 재어보셔서 5cm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감이 있어야지만 환자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눌렀을 때 5cm가 따로 표시되지 않아요. 결국 내가 누르는 이 동작 깊이가 5cm라는 것을 감으로 익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신체 부위 어떻게 5cm인지 한번 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를 때마다 5cm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누를 때마다 이따금씩 3cm 눌렀다가 4cm 눌렀다가 5cm 누르는 거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5cm가 누르지 못한다면 아까 전에 수동으로 눌렀을 때는 심장 효율이 100%일 때 수동은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효율이 점점점 떨어지겠죠. 가슴 압박을 5cm를 꼭 해주셔야지 환자가 필요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눌렀을 때 가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쑥 꺼져. 다시 원위치. 다시 5cm가 눌렀을 때는 이렇게 가슴이 우그러지도록 깊게 눌러주셔야지 심장이 쥐어짜지면서 혈액순환이 되겠습니다. 자, 5cm를 무시하고 인정 사정 없이 6cm, 7cm를 눌러버리면 결국 가슴뼈 골절이 일어납니다. 6cm, 7cm 누르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5분의 1의 환자가 가슴뼈 골절이 일어나는 거는 건장한 성인들이 이 깊이와 상관없이 너무 깊게 눌렀을 때 주로 가슴뼈까지 골절이 일어나니까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유지해야 될 깊이는 5cm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수축 이완을 합니다.
5cm를 눌렀다면 원래 위치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압박을 한 후에 그 다음은 원 위치까지 올라오셔야 되는데 간혹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을 잘 빠뜨리세요. 5cm는 잘 누르셨는데 올라올 때 0이 되지 않고 한 0.5cm나 1cm를 항상 누르고 계세요. 자, 이러면 최대 깊이 5cm가 문제가 아니라 0에서 5cm가 반동이 되어야 되는데 남자 선생님은 늘 한자를 누르고 있습니다. 남자 선생님만 특정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교육한 결과 남자 선생님 힘이 너무 좋으셔서 주로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하시고요. 여자 선생님들은요, 팔에 힘과 몸에 힘이 없어서 5cm 누르는 거를 조금 버거워하세요. 그래서 몸으로 좀 더 남자 선생님은 수축 이완을 확실히 잘할 수 있도록 여성 선생님들은 좀 더 깊게 눌러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속도가 만약에 너무 빨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수축 이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빠르게 가슴이 압박해버리면 자, 처음에 눌러서 심장이 짜지면서 피가 공급을 했습니다. 자, 다시 이완될 때에는 혈액이 다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피가 꽉 차는 시간인데 너무 빨리 눌러버리면 심장에 피가 반만 차고 보내고 이러면 압력이 약해지겠죠. 결국 피가 흐르는 속도가 또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속도입니다. 속도 1분에 60초이고 지금 밑에 보시면 빠르게 눌렀을 때에는 1분에 120회. 결국 계산을 하시면 빠르게 누르는 속도는 1초에 2번, 느리게 눌렀을 때에는 1초에 1번 반 이상. 1번 반 이상이나 2번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이 사이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속도로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지금 뭐 실수를 한다고 치면 감이 다 틀려요. 사람이 느끼는 1초가. 그래서 제가 분당 100회에서 120회가 어느 정도 속도인지 박수를 치면서 숫자를 말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앉으셔서 박수 치시면서 어느 정도 속도인지 한번 익혀보시겠고요. 주의사항은 스물이 넘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점점 빨라지세요. 자,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제가 말하는 타이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박수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 이렇게 이 속도를 항상 5분이나 10분이나 한결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이 조금 필요하고요. 이렇게 안 한다면 나도 모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세요. 어느 정도 속도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몸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동작도 틀리기 쉽고요.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제가 4가지 동작 가슴 압박 위치 어딘지 분간 확실히 할 수 있나요? 가슴뼈를 위에서 잡고 아래로 잡고 여기 길이를 2등분 한 후에 아래쪽에 가슴 압박을 하시는 거. 첫 번째 위치 찾는 거 하셔야 되겠고요. 도움을 주시는 분의 자세, 깍지를 확실히 잘 껴서 손꿈치로만 무게하시고요. 무릎의 간격과 어깨는 위에서 아래로 90도가 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깊이 5cm라는 깊이를 누를 때마다 유지를 시켜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속도 분당 100회에서 120회를 항상 유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시계 있으면 한번 만들어보세요. 초로. 한번 휴대폰 꺼내셔서 초시계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요. 스타트를 딱 눌렀을 때 내가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드시면서 30이 딱 끝났을 때 그 시간이 스톱을 하시면 15초에서 18초 안에 이 시간 안에 늘 들어가셨다면 내가 지금 분당 100회에서 120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초시계를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을 딱 누른과 동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27, 28, 29, 30 할 때 딱 끄시면 시간이 나오겠죠. 한 17초나 15초가 나올 거예요. 자, 15초에서 18초 사이 더
더미만 들어오시면 분당 100회에서 120회니까 그런 연습도 자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인공호흡입니다. 인공호흡.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수영장 카페에서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받기는 받았지만 인공호흡을 하지 않았다고 부모한테 고소를 당했다는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인공호흡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잘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이론으로 배워서 이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30번의 가슴 압박과 2번의 인공호흡을 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알려줬지만 사람들이 역시 배운 대로 따라했습니다. 30번 열심히 가슴 압박하고 2번의 인공호흡을 시행해 주셨는데 인공호흡을 할 때는요 코도 잘 막아주셔야 되겠고요. 바람을 넣어줄 때는 입을 앞잡고 확실히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기도도 끝까지 턱을 들어줄 수 있도록 동작도 칠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당황하고 무서우면 이 3가지 동작 중에 뭔가 하나라도 실수하면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일단 입을 막고 바람을 넣어주는데 기도를 끝까지 개방시켜주지 않는다거나 코를 잘 막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바깥으로 다 새버려요. 효율이 떨어져서 30대 2를 시행했을 때가 오히려 환자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시행을 했을 때 30대 2를 시행했을 때는 11% 정도, 시행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열심히 했을 때는 17%는 더 높은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인공호흡을 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모든 심정지 환자가 인공호흡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인공호흡을 해야 될 경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숨을 쉬지 못한 아이. 심장 문제가 아니죠.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숨을 쉬지 못해서 심정지가 왔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몸속에, 혈액 속에 산소가 더 이상 없어요. 산소가 없는 혈액을 아무리 열심히 가슴 압박해서 순환을 시킨들 뇌로 가는 산소는 전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10분을 누르든 20분을 가슴 압박하든 결국 4분이 지나면 뇌세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꼭 인공호흡을 시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이 떡을 잡수시다가 질식이 발생했습니다. 기도 폐쇄가 일어나서 숨을 쉬지 못해서 역시 심정지가 왔다면 이분의 몸속에는 산소가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인공호흡을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지만 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이미 환자가 쓰러져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에도 이분이 언제 쓰러졌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꼭 같이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가 심장 충격기입니다. 심장 충격기는 1분 늦을 때마다 환자의 생존율이 7%에서 10%로 쭉쭉쭉 떨어지대요. 5분 늦게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다면 나쁘게 얘기를 하면 환자의 사망 확률은 반반이 되어버립니다. 맞죠? 그만큼 심장 충격기가 중요한데요. 심장 충격기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심장 충격기입니다. 자동 제세동기 또는 AED라고도 하는데요.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정지를 치료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심폐소생술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되며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4배까지 생존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심정지의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심장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심장 충격기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사용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지금부터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공공장소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한 사람에게는 119 신고를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심장 충격기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서 할 줄 아세요?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붙이라는 기계의 첫 번째 음성 지시.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주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 이 시간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심장 충격기가 도착되면 환자가 살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충격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주변에 심장 충격기가 있던가요? 한번 건물을 살폈을 때 오고 가는 길에 우리 집 주변에 심장 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나중에 사용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관심 없게 보시는 분은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모든 분들이 지금 휴대폰 다 가지고 있죠? 이제 누가 전화하려고 동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화 카드 아무도 안 가졌습니다. 자,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화 박스 보신 기억 있으세요? 대부분 없을 거예요. 사용 안 한 지도 오래됐고요. 근데 전화 박스를 유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번 길에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정말 많은 공중전화 박스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장 충격기도 역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주셔야지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사용을 하실 때 순서를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사람이 오히려 틀리세요. 왜? 기계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알기 때문에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틀리시거든요. 반드시 기계가 시킨 대로 따라하시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의 음성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전지 때 떨림이요. 왼쪽 끝에 있는 그래프가 약간 정상인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가 점점 이렇게 그리하게 그려집니다. 자, 이때가 세동, 떨림이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떨림이 있을 때만 작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런 떨림이 없이 완전히 삐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망했을 때 마지막 장면이 삐 하는 그래프이죠. 그때에는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를 주더라도 전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TV 보실 때 요즘 리모컨 있고 좋은 TV이긴 하지만 그전에는 손으로 이렇게
돌리고 안테나까지 있는 그런 TV들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파수가 잘 맞지 않아서 TV 화면이 지리리리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손으로 TV를 툭 세게 치면은 얘가 찌릿하면서 화면이 좀 잘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자, 그렇듯이 아직 TV가 켜져 있을 때 충격을 줘서 다시 정상적으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TV가 전원이 완전히 꺼졌고 코드가 꺾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내가 손으로 두들겨도 이 TV가 다시 켜지지 않겠죠. 역시 심장 충격기 사용하실 때에도 뭔가 흐름이 있을 때에만 심장 충격기가 효과가 있고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갖고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환자 심장 리듬이 떨림이 세동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심장 충격기 패드를 붙일 때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가슴과 왼쪽에 옆구리 쪽에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패드를 보시면 그림 위치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만 붙인다. 그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 붙이실 때에는 오른쪽 환자 가슴의 오른쪽은 저 정도 위치에 왼쪽은 약간 옆구리 쪽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심장은 이 사이 어딘가 이렇게 심장이 있을 겁니다. 자, 잘못 붙인 얘는 오른쪽 가슴은 비교적 좀 잘 붙인 것 같은데 왼쪽이 여기에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그리고 배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거리도 너무 멀어지고 붙인 위치도 이렇게 배 쪽에 붙이게 되면 옆구리에 붙였을 때는 심장을 반동하는 그림이 그려지지만 아래쪽에 있는 패드를 배에 붙였을 때에는 겉면만 때리고 지나가겠죠. 결국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패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드 커버를 엽니다. 자, 이렇게 열어요. 자, 열었을 때 이 기계는요 커버만 열어도 전원이 들어오는 기계입니다. 기계마다 심장 충격기가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색깔도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제각각이고요. 제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 기계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자, 이 기계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1번을 눌러보겠습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자, 들리나요? 무슨 말인지? 패드를 부착하세요. 네, 패드를 부착해주세요라고 얘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패드 봉투를 들고 볼게요. 자, 이렇게 펼쳐보시면 가슴 모양이 오른쪽, 왼쪽, 빨간색으로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한번 저한테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가슴에다가 이렇게 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는 옆구리 쪽. 가슴선 타고 옆구리 쪽에 남자든 여자든 가슴선 라인 타고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이시면 잘 붙이신 겁니다. 자, 붙이실 때 어디에 붙이면 안 되겠죠? 반드시 맨살에다가 붙여주셔야 됩니다. 속옷에 걸치셔도 안 되고요. 꼭 옷을 다 오픈하신 후에 붙여주세요. 물놀이를 했다면 물이 흥건히 젖었을 거예요, 몸이. 자, 이 성분은요, 지금 본드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잘 접착이 안 되니까 뭐 수건이나 다른 것들로 간단하게라도 좀 닦아서 너무 매매 물기 없이 닦으실 필요는 없고 일단 붙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빨리 닦으셔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붙이셨다면 기계에 커넥터를 꽂아주셔야 됩니다. 자, 떨어졌죠? 기계에 연결해 주셔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번 꽂아볼게요. AEP의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자, 멘트가 환자로부터 떨어져 주세요. 심장 리듬을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기계에서 환자부터 떨어져 달라고 했죠. 그러면 가슴 압박하는 사람도 멈추셔서 기다리셔야 되고 엄마 어떻게 하고 손을 팔을 잡고 흔드는 아이도 터치를 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5에서 6초 정도까지 그냥 분석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충전 중. 자, 제세동 필요합니다. 충전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세동이 필요하대요. 기계에 작동시켜야 된대요. 자, 지금은 기계에서 환자로부터 떨어져 달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가슴 압박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슴 압박 계속하고 있고 기계는 충전할 거예요. 뚜뚜 에너지를 다 모으면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자, 환자로부터 떨어주세요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러면 가슴 압박하던 사람 모든 사람이 떨어지셔서 빨간색 제세동 버튼을 누를 건데요. 지금 이 상태는 전기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제세동 때문에 버튼을 누르세요. 누름과 동시에 전기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가슴 압박하고 있는 사람 있는 상태에서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제가 버튼을 눌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분 가슴 압박하고 있는 분 감전되겠죠. 심장 충격기 전기 한번 맞으면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도 몸이 털썩거릴 만큼 강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도움 주시는 분도 감전되어서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기계에서 명령한 것과 같이 접촉 금지 모두 물러나 주세요 한 후에 버튼을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자, 전기가 흘렀다면 전기가 지리리리 오래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바로 가슴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거나 숨을 쉬는 게 느껴지신다면 멈추셔서 환자를 관찰하시면 되겠고요. 환자가 전혀 미동이 없고 반응이 없다면 가슴 압박을 2분을 다시 하신다면 기계에서 다시 환자로부터 떨어져 주세요. 심장 리듬을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또 충전이 되고 전기를 주는 것이 2분마다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9 구급대원이 보통 한 6분, 7분 정도 돼야지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 충격기가 우리 건물 안에 1층에 있다. 뛰어 올라가고 오는데 1, 2분은 걸렸다면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2번, 진짜 많으면 3번 전기 쇼크를 준다면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두 번만 쏴도 119가 도착할 정도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쏘지 못합니다. 3번 정도, 또 그 이상 심장을 전기쇼크를 맞고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요. 심정지가 일어나고 나서 96세가 되시는 분인데 노인분이셨어요. 어르신. 자, 그분이 심정지가 일어나고 응급실에 딱 갔는데요. 카톨릭 병원, 지금 말고 예전에는 응급실 문 열고 들어가면 왼쪽 편에 소생실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생실이 밖에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감염된다고 일단 외부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자, 그 안에 들어가면요, 환자를 침대에 눕힙니다. 침대는 적당한 이런 책상 테이블과 같은 곳에 환자를 눕히고요. 사람이 가슴 압박하지 않고 기계로 이런 몸기둥 같은 것을 그 환자 가슴 위에 올려놓고 기계가 쿵쾅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의사들은 처치를 진행됩니다. 자, 96세 되는 어르신이 한 7분 정도 지나니까 심장 리듬이 삐 하고 완전히 사망하셨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슴 압박과 그 심장 충격기를 작동시키니까 어르신이 한 14분 뒤에 다시 뚜룩 심장 리듬을 다시 되찾으셨어요. 물론 깨끗한 심장 리듬은 아니셔서 너무 고령이셔서 조금 정상적이진 않으셨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분도 심장을 다시 뛰게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발견이 늦었거나 내가 선택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정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힘이 부족해서 깊이 못 눌러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나요? 네, 슬프지만 그렇죠.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자, 10분 이상 눌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치겠죠. 동작이 흐트러지겠죠. 뭔가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 환자를 살리려면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죠. 모르는 사람이라면 한 10분 뒤에 멈출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더 이상 못 누르고 기진맥진하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시면 119 구급대원 10분 뒤에 안 왔다고 멈출 수는 없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선택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그 실수를 하지 마시고 정확한 방법으로 조금 해달라고 지금 알려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슴 압박하는 거 못 보셨죠? 영상으로는 보셨지만 지금 강사인 제가 먼저 가슴 압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괜찮나요? 자, 환자가 쓰러졌다면 첫 번째 반응 확인을 위해서 환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의식 확인을 위해서 양 손바닥으로 환자분 괜찮으세요? 제발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의식이 없습니다. 앞에 빨간색 옷 입으신 분은 119에 신고 좀 해주시고요. 옆에 검은색 옷 입은 남자 선생님은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세 번째 호흡 확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호흡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하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하나,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 30번에 가슴 압박을 4번 연속을 했는데요. 제가 가슴 압박할 때 손가락 끝이 환자 피부에 닿지 않고 손꿈치로만 눌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환자 피부에 닿았다면 한쪽 가슴뿐만 아니라 발끝 같이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기 때문에 골절이 빨리 일어나고요. 제가 분명히 가슴뼈 2등분해서 아래쪽에 눌러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그냥 완전히 가슴 중앙, 정중앙을 눌러버리면 심장이 이렇게 생겼다면 정중앙을 누른 것이 아니라 이 위쪽 꼬다리만 눌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겠죠. 반드시 환자 가슴이 어디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잠깐 일어나고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었죠. 지하철에 숏바지를 입은, 핫바지를 입은 그 여성이 쓰러졌는데 남자들이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기사가 오보가 제침이 나서 남성들이 많이 문매를 좀 받았어요. 어떻게 위급한 상황에 도움도 안 주고 나 몰라 할 수가 있냐고, 지금 성희롱은 아니지 않냐고, 이럴 때는 도와주셔야지 하면서 이렇게 많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나중에는 정정 기사를 내시면서 그게 아니었다, 남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주신 분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나오셨죠. 자, 지금 왜 그런 일이 발생될까요? 자, 쓰러진 분이 나이가 많으시면 남자들 그냥 크게 두려움 없이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20대의 젊은 여성이라면 내가 괜히 터치를 해서 이 환자를 성희롱이나 나쁘게 몰아가는 건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좀 발생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 터치하는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가슴이 있는 위치이고 가슴이 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솔직히 많이 주저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는 비율이 남자들보다 많이 낮아요. 통계 자체가. 남자들이 머뭇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응급 상황에는 환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럴 때 가슴 옷을 오픈하고 위치를 찾고 이러면 시간이 주저되겠죠. 시간이 계속 지연되겠죠. 자, 편법이긴 한데 제가 좀 빨리 눌러달라고 그런 젊은 여성한테 자꾸 주저하지 마시고 반대로 한번 찾으라고 이렇게 편법을 알려드립니다. 반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목이 아니라 배 쪽이죠. 배를 눌렀을 때는 물렁물렁한 장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명치에서 첫 번째 뼈를 아래쪽 가슴뼈를 찾으셨다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약간 올려서 깍지 끼고 하시면 거의 2등분이 그래도 비슷해요. 그래서 좀 주저하시거나 시간을 끄시는 것보다는 편법이긴 하지만 반대로 명치에서 그 위쪽을 뼈를 찾아서 눌러주셔도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가 맞으니까 그렇게 좀 빨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주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실수가 많은 동작이 이런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어떤 동작이 되었죠? 네, 팔꿈치가 자꾸 굽혀지셨죠. 자, 가슴 압박할 때는 관절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팔이 굽혀지시면 안 되고요. 손목도 스냅을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팔은 위에서 아래에 전체가 통나무가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팔을 쭉 뻗은 채에서 몸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지금 가슴 압박할 때 손목도 가만히 있었고 팔꿈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누를 때에는 내 상체로 환자를 누르는 동작이 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팔을 굽혀진다고 더 깊게 누르는 게 아니에요. 팔을 굽혀서 가슴 압박하게 되면 일정한 깊이 5cm도 유지가 못해요. 그리고 속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팔을 쭉 뻗어서 내가 5cm를 눌렀을 때 어깨 각도가 이 정도 내려오니까 5cm이구나. 자, 그렇게 느끼셔야지만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하시면서 가슴 압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어느 정도 내려가야지 5cm 어깨 각도를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관절 쓰지 말고 팔꿈치 굽히지 말고 손가락 끝은 환자 피부에 닿지 않도록 위를 젖히는 것. 손바닥 전체가 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바닥이 어느 정도 많이 닿으세요. 자, 하면 할수록 이 관절을 많이 유연해져서 뒤로 넘어가시는데, 저도 예전에 처음 할 때 이 동작이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관절 운동도 좀 자주 해주셔서 손꿈치로만 누를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지 환자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건강하게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초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직 그분의 실력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보고 잘 하시는지 못하는 게 있다면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 압박 하기 전에 자, 1단계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그리고 도움 요청 119와 심장 충격기 세 번째 호흡 확인하고 가슴 압박을 30번만 누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눈 떠보세요. 거기 노란색 옷 입으신 분은 지금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거기 검은색 안경 끼신 분은 자동 제세동기 좀 가지고 와주세요. 호흡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네, 잘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자, 하실 때 너무 잘하셨어요. 가슴 압박도 깨끗하게 잘하셨고 속도가 조금 빨라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하겠는데 만약에 이 시간이 길어졌다면 조금 속도가 빨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긴장하고 당황하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가요. 무섭고 두려우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누르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카메라 앞이어서 좀 당황하셔서 속도가 조금 빨라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선생님께서 하실 때 지금 가슴 위치 찾는 걸 약간 머뭇머뭇했어요. 지금 알 것 같은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런 분이 많으세요. 가슴 압박 위치를 그냥 이 가슴 중앙에다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 2등분을 한 후에 위와 아래를 나누셔서 아래쪽에 누르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심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서 완벽한 위치에다가 가슴 압박을 해주십시오. 자, 심폐소생술 할 수 있겠죠? 자, 가슴 압박만 잘 해주셔도
환자를 충분하게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 폐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폐쇄입니다.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요. 아이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른도 일어나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침상길 때 자꾸 화내가 걸려요. 예전에 젊을 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침상길에서 자꾸 기도로 자꾸 침이 넘어가서 쾌쾌하고, 이제 기침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서러워요. 자, 어르신들은 그래서 밥 먹을 때나 그런 일이 더 자주 발생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도 질식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기도 폐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영상으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만다행으로 식당 아저씨가 하이니법을 할 줄 알고 계셔서 저렇게 살렸지, 만약에 집에서 어머니랑 단둘이 있다가 김밥 먹다가 저렇게 됐을 때는 어머니가 어떻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신정지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자, 신정지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질식, 기도 폐쇄가 일어날 때 우리 원인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정상적인 호흡 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표정이 엄청 괴로워하세요. 표정도 괴로워하시고 의식도 점점 낮아지실 거예요. 또 흉부 운동이, 가슴 압박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또 얼굴에는 청색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기도 폐쇄인지 아닌지, 아니면 잠시 기침 나서 그런지를 조금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기도 폐쇄할 때 주의할 사항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의식 환자에게는 혀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기도를 막는 원인. 그래서 질식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기침을 유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뱉어낼 수 있도록, 기운이 있고 아직 의식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숨을 조금만 쉬고 있다면 스스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먼저 내가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내용물, 음식물, 우리가 위에 있는 내용물이 역류해서 우악 하면서 끈적끈적한 것이 다시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하고요. 구강 내의 출혈에 의한 응고로 인해서 또 질식이 또 일어날 수 있고, 치아가 빠졌을 때 그런 것들도, 손상에 의해서도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사례 보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치아가 기도에 막아서 숨을 쉬지 못했을 때 승무원이 하이니법을 빨리 시행해줘서 아이를 살렸다고 합니다. 승무원도 뱉어내니까 그게 뭐야? 하고 보니까 치아가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생각 좀 이상하죠? 치아 작은데 그게 뭐 어떻게 기도 막을까? 자,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도 폐쇄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V 사인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해야 될 방법은요, 괜찮으세요?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이 역시도 괜찮으세요? 숨쉬기 힘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뭔가 이런 것을 먼저 물어보고, 환자가 말을 못 하실 거예요. 이미 질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눈빛으로 살려달라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거나 눈동자로 조금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표현을 할 때, 그러면 묵시적인 도움이기 때문에 그때는 도와주셔도 돼요.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요 이러면 하시면 안 돼요. 도와달라고 할 때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환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숨쉬기 힘든가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환자가 어떤 제스처 하겠죠? 뭔가 소리가 들리셨죠? 자, 이럴 때는 완전 기도 폐쇄가 아니라 부분적인 기도 폐쇄이기 때문에 아직 스스로 뱉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침해보세요! 자, 힘내보세요! 라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제스처, 소리가 완전히 나지 않고 진공 상태가 되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급해요. 환자가 언제 쓰러질지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환자를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자, 환자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환자 뒤로 갑니다. 자, 환자가 V사인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 이 환자가 쓰러질지는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고 환자도 몰라요. 자, 이렇게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앉고 있다가는 환자가 넘어질 때 환자가 크게 다치거나 나도 다치거나 아니면 환자를 밀거나 뭔가 이런 일이 발생되겠죠. 안전을 위해서는요. 뒤로 가셨을 때 먼저 이 환자의 가랑이 사이에 내 허벅지를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환자를 껴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의식을 잃어서 기절했다면 내 허벅지를 하고 조심스럽게 눕힐 수 있도록 어떤 자세를 취하시면 되기 때문에 환자도 다치지 않고 저도 다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가랑이 사이에 몸을 감싸셨다면 이제 찾으셔야 돼요. 두 군데를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배꼽 그리고 명치. 자, 배꼽과 명치를 찾으셨다면 역시 이 또한 2등분을 해주셔서요. 여기 중앙쯤이 되는 곳에 주먹을 이렇게 말아주신 후에 그 지점에다가 이렇게 올리시고 반대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셔서 양 팔도 같이 조여주시면서 그냥 이것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팔도 같이 몸통을 같이 조여주시면서 하나, 둘, 셋! 소리 들리세요? 들리세요? 자, 이렇게 소리가 쉑쉑 나도록 도와주시고 환자도 지금 스스로 뱉어내려고 폐경막 이만큼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근데 조금 뱉어나기가 압력이 약해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팔로 손으로 이렇게 압박을 같이 해주게 되면 그 부족한 힘을 더 받아서 푸 하고 음식물을 뱉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하고 힘껏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여성 선생님들은 좀 죄송하지만도 힘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저처럼 건장한 사람을 뒤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시고 딴 분을 막 찾는 분이 계신데 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면 그래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있다면 좀 남성분이 먼저 힘 있는 분이 오셔서 강하고 크게 해주시는 것이 조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음식물을, 이물질을 뱉어낼 때까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어떤 결과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성공을 하셨다면 이물질이 제거되셨을 거고 실패를 하셨다면 환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실 거예요. 자,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이제 심정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배운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때는 인공호흡을 꼭 해줘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30번의 가슴 압박 후에 2번의 인공호흡을 하시는데 인공호흡 하기 전에 반드시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꺼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 후에 인공호흡을 시도하십니다. 자, 입안을 살폈는데 이물질이 보여요. 그렇다고 손을 쑥 넣어버리면 음식물이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가락으로도 충분히 훑어서 건질 수 있으면 손가락을 이용하시고 손가락이 굵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어렵다면 핀셋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빨리 원인 제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심장은 멀쩡했고 질식이기 때문에 원인을 초래하는 것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까 꽤 많이 실패를 많이 하셨어요.
모든 분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되겠고요. 어떤 어르신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입안에 찾아보니까 떡이 3개나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자꾸 삼키고 들어가니 급하게 막 드시다가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이제 보호자분이 방문을 하죠. 우리 엄마가 좋아하던 거 옛날에 떡, 옛날에 피자, 통닭, 뭐 햄버거 이런 거 없잖아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건 그냥 떡이에요. 떡. 그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떡을 많이 사가지고 와서 그게 요양원에서 주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그 내가 직접 드릴게요. 입에 직접 넣어드리다가 기도 실식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됩니다. 어르신들은 삼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좀 음식물을 드릴 때 좀 잘게 잘라주신다거나 조금 먹을 때 지켜봐 주시면서 좀 해주시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자, 1세 한두 살짜리가 기도 실식은 한 80~90% 다 애들이거든요. 일단 지어지면 입에다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 실식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저희 딸이 좀 어릴 때 변을 놓는데 변 안에서 머리카락이 긴 게 나오더라고요. 마누라도 엄청 기겁을 하고, 근데 저희 아이만 변에서 머리카락이 나는 게 아니고 친구네 아이도 역시 엄마가 아이 똥에서 머리카락이 기다란게 자기 머리카락이 나와서 엄청 놀랬다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입에 다 넣으려고 하니까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아이들 만약에 기도 실식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울지 못해요. 아이가. 그리고 축 이렇게 뭐 급히 아이가 반응이 점점 식어질 거예요. 뭔가 좀 처져질 거예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이닝법을 좀 시행해 주셔야 되겠죠. 아이가 지금 고개에 힘이 없어요. 고개를 가눌 수 있는 아직 그 정도는 아이가 안 돼요.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고개가 다치지 않도록 첫 번째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이를 이렇게 엄마가 도와주세요. 자,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이 엄마 대역을 좀 해주십시오. 아이를 이렇게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우리 아이가 울지, 숨을 안 쉬어요. 도와주세요. 야, 하고 있을 때 제가 강사가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강사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는 아이 턱위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목을 조르시면 안 돼요. 잡을 때 이렇게 V자 모양을 만들어주셔서 턱을 위를 잡아주시고요. 이 팔로 아이 배 쪽을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또 역시 V자 모양을 만드셔서 이번에는 아이의 뒤통수 위쪽을 이렇게 잡아주고, 목 아래를 쳐오면 안 되겠죠? 머리 뒤통수 쪽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팔로 자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양팔로 아이를 고정이 되겠죠. 목이 다치지 않고 이 양팔로 집게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 목이 다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V자 모양은 턱 위를 이렇게 잡았고요. 뒤통수는 목 아래가 아니라 뒤통수 머리 쪽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목이 다치지 않도록 먼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받았다면 이제는 아이를 낮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낮출 때 주의사항은 가슴 높이보다 머리가 아래로 있어야 돼요. 아이가 숨을 쉴 때까지 항상 이 가슴보다 머리가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받고 저희 팔뚝이 있는 부분을 제 허벅지 위에 이렇게 걸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손꿈치로 아이 날개뼈 있는 곳을 1초에 한 번 강하고 조금 정확하게 팔을 되도록이면 높이에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하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아이가 또 연약하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위에서 하나, 조금 강한 느낌이 들죠. 위에서 팔을 일단 높이에서 내려가는 힘을 조금만 더 주시면 강약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자, 1초에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셨으면 다시 집게 손을 만드셔서 반대 손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반대손에 또 팔뚝에 걸치시고 두 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두 개의 손가락으로 가슴뼈 있는 위치에다가 한 번, 둘, 셋, 넷, 다섯. 끝났다면 다시 턱뼈 위를 이렇게 잡으시고 반대 자리로 오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반대로. 자, 언제까지 할까요? 하나, 둘, 셋. 아이가 울 때까지
또는 아이가 축 늘어질 때까지. 아이가 이때 축 늘어졌다는 건 이제 심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를 자, 바닥에 일단 눕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팔을 내리고 자, 아이의 기도 개방은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아직 다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 기도 개방이에요. 어른과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신 후에 두 개의 손가락으로 가슴 압박 위치에다가 30대 2 30번의 가슴 압박과 2번의 인공호흡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속도는 어른과 똑같습니다. 단 깊이가 4cm. 어른은 5cm였지만 아이는 지금 작기 때문에 4cm로 눌러주시면 되고 속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끝나고 나서 코와 입이 작기 때문에 코를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른이 입을 크게 벌리면 코와 입을 다 압착이 가능합니다. 자, 압착을 다 하셔서 얘를 후 1에 불어주시고 또 한번 해주시는데 지금 그냥 심정지가 아니라 역시 기도 질식에 의한 아이였기 때문에 인공호흡 하기 전에 이물질을 한번 살피고 인공호흡을 두 번 하는 건 역시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빨리 살릴 수 있도록 자, 일단은 빨리 뱉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좀 연세가 많으신데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떡을 주셔서 먹다가 그만 약간 질식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실을 방방방방 뛰면서 막 이렇게 주저하시고 옆에 있는 아주머니도 어떻게 하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꿀꺽 삼켰어요. 자, 이렇게 완전 기도 폐쇄가 아니라면 삼킬 수도 있고 뱉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완전 기도 폐쇄일 때는 꼭 하임리법을 시행해 주셔서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현재는 없습니다. 강사님이 네. 열성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다들 감사하다는 네, 보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때에는 침착하셔야 돼요. 너무 서두르면 순서도 다 잊어버리고요. 이 심폐소생술을 몸에 익히셔야 돼요. 머리로 아무리 이해를 잘 하셔도 일단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팔로 열심히 눌러주고 빨리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 진짜 꼭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받는다고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강사님 교육 감사합니다. 응급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받은 교육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배우신 대로 대처하시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10시 30분에 활동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과 단말기 교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